안녕하세요. 조아TV의 5분 칼럼 과학과 영성 파트. 오늘은 양자역학과 전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물질의 기본 구조, 가령 원자 구조나 그 소립자에 대한 탐구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퀀텀 피직스라고 하죠. 여기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그 20세기 초에 물질의 본질을 탐구했던 위대한 과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인슈타인도 있고 큐리부인도 이렇게 여기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그 양자역학에 있어서 그 물질의 기본 구조를 탐구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닐스 보가 그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 머무르면서 많은 그 젊은 물리학자들을 끌어들여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그 학파를 특별히 그 코펜하겐 학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닐스 보그가 주도했던 코펜하겐 학파가 양자역학의 연구와 그 의미를 그 해석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내리게 되는데요. 그 해석을 가리켜서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양자역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정식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들이 있는데요. 물질의 기본 구조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물리학에서 그 연구 대상의 형태 자체가 입자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입자들, 소립자들 같은 것들이 다 그 입자적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상보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그 파동적 어떤 성질을 가진 그 파동에 대한 그 형태를 탐구를 해서 그걸 방정식으로 만든 게 이제 슈레딩거라는 분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입자 파동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그것을 코펜하겐 파에서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틀을 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코펜하겐 해석의 그 네 번째가 모든 입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로 상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파동적인 특성을 부여를 해주고 있는 이 파동 방정식의 의미는, 그 입자의 상태는 이 파동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파동 함수의 제곱은 측정값의 확률 밀도를 나타낸다, 이런 표현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 얘기 자체는 뭐냐면은 입자가 동시에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확률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입자적 형태잖아요. 지금 몸을 가지고 있죠. 피지컬 몸을. 그러면 그 몸이 가령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서울에 있을 확률이 70%, 부산에 있을 확률이 뭐 30%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일본 개념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양자역학에 있어서 비국소성 원리로 이제는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든 그 어떤 그 입자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상체들이 사실은 우주 전체에 확률적으로 퍼져 있다고 하는,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또 이론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떤 물질의 어떤 상태를 규정 지으려면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관찰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물리학은 관측을 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을 해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를 통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연구 분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관측 행위 자체가 주관적 존재에 의해서 객관적 대상을 관측을 할 때 주관성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 존재가 객관적 대상을 관측을 해 나갈 때 어떤 그런 주관성이 개재가 되는 상태에서 어떤 불확정성이 이렇게 발동이 돼가지고, 여기서 주관성이 이렇게 개입이 되니까, 그 순간에 개입이 되니까 어떤 그 서로 관계를 갖는 물리량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개념이 여기 이제는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물리학자 중에 한 분으로 바로 그 아인슈타인을 들 수가 있고, 아인슈타인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지금 모든 우주론의 기초는 사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주론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이런 양자역학의 그 확률성, 입자 파동의 양면성 또는 확률적 어떤 그 존재성, 그러니까 비국소성이라든가 이와 같은 주관이 객관적인 실체를 계제가 돼서 관측 행위가 들어갈 때에 이런 불확정성이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코펜하겐파가 해석하는 그 관점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도저히 이해하고 올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개념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관측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어떤 대상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가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지 않으면은 달도 존재하지 않는 거냐. 분명히 저기 달이 지금 내가 밤길에 지금 보름달이 떠 있는데 내가 안 보면 보름달이 없고, 이걸 봐야지 보름달이 존재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존재의 확률성, 확률 밀도, 이런 문제는, 그러면 신은 이 세계를 창조할 때 주사위를 던져서 확률적으로 창조한다는 거냐? 난 그래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은 주사위를 던져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는 슈레딩거의 그 파동 방정식을 확률 밀도 방정식으로 받아들일 때 코펜하겐에서 해 나갈 때 그거에 대한 반발이고, 내가 보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주관성이 객관성적 대상을 주관이 관측을 할 때 그것이 그 정보를 획득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그런 거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거죠. 한다면은 그럼 달을 내가 보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역겨운 학문이다. 아무튼 토가 나오는 학문이다. 그럴 정도로 반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연구하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한마디로 객관적인 자연, 우주, 물리 법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아인슈타인과 같이 연구도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위대한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 제가 평가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존 아치버클 힐러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그리고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측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태껏 그 과학의 대상이 물질 그리고 에너지 분야로 확장이 됐다가 지금은 정보, 일종의 정보 우주론이 본격적으로 양자역학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을 파악을 해내신 분이 존 아치볼트 힐러라는 분. 그래서 이분이 it from bit 이렇게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정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어떤 그 주관이 객관을 파악을 해 나갈 때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거는, 이 관측 행위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건 정보, 오로지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주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사실은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또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측하는 행위에 우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 우리 인간이 어떤 대상체로, 객관적인 대상체에 이렇게 계제가 참여를 하는 거죠. 참여를 통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정보 우주론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관측 참여 우주론과 또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이분이 정보 우주론과 관측 참여 우주론을 또 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IT 기술이다 그래서 정보다, 그런 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주 물리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보다는 정보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개념들은 사실은 불교에서의 그 아법 구공, 유식론하고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라고 하는 거는 아라고 하는 건 나, 바로 주관성. 법은 객관적 실체. 그다음에 이 아에 의해서 법이, 그러니까 주관성에 의해서 객관적인 것들이 이렇게 주관이 객관과 같이 어울려지면서 우주는 파괴된다고 하면서 우주는 그렇게 또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아법구공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보라는 요소는 인간의 그 의식, 마음과 또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유식론하고도 이게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 우주 물리학의 그 양자역학이 도달하고 있는 지점들이 거의 그 불교의 그 철학의 그 대승불교 철학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보지 않는다면 다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그 영성계통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주를 보는 근원적 관찰자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인물 자체도 뭐냐면은 물질적 세계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있고, 또 본래성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적 세계의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이 달을 보지, 이렇게 물질적 세계의 아인슈타인은 내가 보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은 본래성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은 달을 항상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성으로서의 아인슈타인은 달을 항상 보고 있어요. 뭐 온 우주를 관찰하고, 온 우주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온 우주를 보고 있다. 온 우주를 보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물질적 세계의 아인슈타인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온 우주를 보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다는, 여러분 자신도 물질적 세계의 여러분 자신의 본래적 여러분 자신은 항상 이 우주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본래성으로서 여러분의 자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성계에서 항상 얘기해오는 그런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아인슈타인의 질문은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보지 않는다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당신은 지금 현재 보든 안 보든, 당신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당신의 본래적 자아는 우주 전체를 보고 있다. 저는 바로 그 본래적 자아가 우주 전체를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파동 함수가 붕괴가 되면서 입자적으로 그 현실적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전시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보는 눈, 올싱 아이가 있는데요. 이것이 근원은 눈, 전시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관측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관찰하고 있다는 건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게, 그러니까 불확정성 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그 주관적 존재에 의해서 객관적 실체를 관측하는 관측 참여 우주론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는 근원의 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시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존재함으로써 우주가 사실은 유지가 되고 창조가 되고 파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관찰자의 관찰로 양자 확률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입자 현실이 창조가 되고, 바로 관찰은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는 에너지와 물질 세계를 구현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와 물질보다 정보가 더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에너지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주는 관찰자에 의해서 창조, 유지, 파괴가 된다. 그 관찰자의 눈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전시안이라고 하는 그 눈을 가진 존재가 우리의 본원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전시안은 근원의 영적 눈으로, 물질의 두 눈, 여러분의 두 눈, 마음의 두 눈으로 음양 이원성의 물질, 마음의 이중 매트릭스를 창조, 유지, 소멸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빈몸 궁을 연구, 빈몸 활성화 과정을 이렇게 거쳐 나가면은 바로 우주의 전시안이 그대로 우리 눈으로
여러분의 이마에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 눈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이마에 눈이 들어옵니다. 요게 제3의 눈이 사실은 우주의 눈은 전시안이 우리 몸에 구현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때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우주 전체를 사실은 관찰하고 있고 그 관찰을 통해서 창조 유지 소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본원적 자아가 사실은 우주를 창조, 유지, 소멸하고 있다고 하는 그 전시안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 눈에서 6번째 차크라에 해당되는 전시안을 깨워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각성시켜야 하신다. 그래서 awakening the third eye. 오늘 제가 한 이 동영상 내용은 상당히 그 심오한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번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도달하는 어떤 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제3의 눈, 그것이 바로 우주 본원적 눈으로서 전시안이 존재를 해서 이 우주가 그 과학적인 언어로는 양자 함수가 붕괴가 되면서 입자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우주의 눈이 근원적 관찰적 눈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인류의 성장과 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